안녕! 비비 수학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말이야 중학교 2학년의 기차의 터널과 관련된 문제를 해볼 거야. 비비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터널 문제. 와,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차 터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사전 지식을 몇 가지 알 필요가 있어. 전혀 어렵지 않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속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만큼 가느냐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한 너희들이 잘 아는 것 요 정도 될까? 이 화이트보드의 길이 정도 될까? 이게 한 1m 정도 된다고 쳐보자. 1m. 1m는 어떻게 정했을까?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 프랑스 혁명 시절쯤에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야, 도대체 사람들이 이만큼 길어, 이만큼 길어, 요만큼 길어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만큼이 아니야. 서로가 생각하는 길이의 단위가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만한 길이의 단위,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길이의 단위가 필요한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길이의 단위를 쟀냐면 아주 재밌지. 저 북극의 끝에서부터 적도까지 가보는 거야. 그래서 그 거리를 1000만분의 1로 나눠서 그걸 1m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되게 웃기지. 북극에서 적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도 당하고 이랬다는 썰이 있어. 어쨌든 1m가 이 정도 돼. 사람이 걸을 때, 여러분들이 걸을 때 한 걸음 정도? 아니면은 보폭이 작은 학생들은 2걸음 정도 될 수도 있겠지. 이 1m 거리를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거 어떻게 정해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m를 가는데 시작 이래서 한 1초 정도 걸린다고 쳐봐. 1m를 가는데 1초 정도 걸려. 이 사람의 속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1초에 1m를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1m per 초는 0으로 뭔지 아니? 세컨드 있잖아, 세컨드. 그래서 per는 슬래시 1초당 1m를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에서는 per second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 그래서 이것은 초속 1m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1초에 1m 정도를 갔어. 그럼 이 사람의 속력이 어느 정도야? 초속 1m예요. 1초에 1m 정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학생은 훨씬 더 빠르게 가거나 훨씬 더 느리게 갈 수도 있지. 초속 기준으로 이 사람보다 2배 정도 빠르게 가는 사람은 초속 얼마 가겠니? 2배 가니까 초속 2m 정도 가겠지. 대단하지. 이 사람보다 스피드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의 초속은 얼마야? 0.5m 정도 가는 거겠지. 그지? 쉽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를 나타내는 단위는 지금 얘기한 1초에 얼마냐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초속이라고 표현해. 1초에 얼마, 1초에 얼마, 초당 속도지. 그것을 고상하게는 per sec라고도 하는 건데, 자동차를 생각해보자. 자동차는 1초에 얼마 갔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1시간에 얼마 정도 갔냐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자동차의 경우를 봅시다. 자동차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차마다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근데 저기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데 가면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속도 위반에 걸리지 않아. 속도 위반 제한을 두지 않은 고속도로가 있어. 우리나라는 교통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뭐 빨리 가더라도 보통은 한 1시간에 한 60km 정도 가는 게 자동차의 괜찮은 속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보다 더 있어 보이게 하면은 이 자동차의 속력은 1시간에 60km예요. 그래서 시간당, 그래서 시속 60km라고 하기도 하는 거야.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면 60km per, 아까는 세컨드였잖아, 초잖아. 근데 이거는 시간이니까 시간 영어로 hour. 그래서 60km per h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지. 자동차가 시속 60km의 속력으로 달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그 페달이 있어.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엑셀레이터. 그렇죠. 엑셀러레이터야. 엑셀을 더 윙 밟아. 지금 자동차의 속력보다 2배로 밟아버려.
2배로 밟으면은 1시간에 60km 가던 게 1시간에 얼마 갈까요? 120. 그렇죠. 1시간에 120km로 가.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차가 밀리기 시작해. 그래서 1시간에 60km를 유지하다가 차가 더 밀려. 1시간에 60km보다 속도가 더 절반으로 들었어. 그럼 1시간에 얼마 가겠니? 30. 그렇죠. 30km 가는 거야. 이런 거죠. 속력.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해 보자. 속력은 말이야. 속력이라는 것은 지우고 다시 해볼게. 속력을 나타내는 것은 일정한 시간분에 얼만큼의 거리를 갔느냐라는 것이지. 이것이 아주 중요해. 속력은 일정한 시간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갔느냐. 이 속력이 얼마나 돼? 그런데 100km야 라고 대답하면 이상하잖아. 왜냐면은 100km를 하루에 가는지 1시간에 가는지 1분에 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을 나타낼 때는 단위 시간, 즉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얼만큼을 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보통은 시간을 나타낼 때는 1시간이 기준이 될 때가 있고 1초가 기준이 될 때도 있어. 그래서 1시간일 때는 시속, 초일 때는 초속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이게 다야. 시간은 또 뭐니? 시간은 어떻게 돼? 이쪽이 분모였는데 이쪽으로 하면 분자가 되고, 시간은 속력이 이쪽으로 가면은 분모가 되겠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런데 너희 중학생들은 말이야, 학교마다 이것을 외우는 공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아. 쌤이 공부할 때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해서 시는 속분 거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 그런데 어떤 학교 가보니까 거, 속, 시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도 있더라고. 어떻게 공부하든 상관이 없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것도 바꿔 말해볼까? 그럼 거리는 뭐니?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이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오늘의 문제 어떤 것이냐면 말이지, 기차와 관련된 건데, 이 기차 문제는 정말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어. 어떤 거냐면은 기차가 터널을 지나간대. 우와, 왜 이런 문제를 누가 발명을 했을까?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터널이라고 생각해보자. 터널의 길이가 있어. 그러면은 기차가 터널을 슉 진입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터널을 통과하겠지. 그래서 터널까지 나와서 기차의 끝이 터널을 딱 끝나는 시간. 이거와 관련된 문제야. 예를 들면 말이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얼마인 터널을 처음부터 들어가서 끝까지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 어려워 보이지. 근데 잘 생각해봐. 기차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거리는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 축축축축축 띠띠띠띠띠띠띠띠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냐. 그럼 결국에는 이 전체 거리라는 것은, 여기서 잘 봐. 이해가 처음엔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쌤도 처음에 이해가 정말 안 됐거든. 전체적으로 터널의 길이가 있고 기차의 길이가 있으면은 걸리는 시간은 결국 기차가 요 정도까지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기차의 터널 문제는 전체적인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했을 때에 지워버렸어. 그럼 쌤이 외우고 있는 거로 해야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 거리와 관련된 영역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와, 헷갈리지? 헷갈릴 줄 알았어. 왜냐면은 이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나도 그랬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과 이해를 다시 해볼 건데, 이 문제를 풀 땐 항상 모르는 게 2개가 있고, 모르는 게 2개가 있을 때는 이 2개를 풀 수 있는 클루, 힌트가 2가지가 있어. 모르는 문자 2개, 문자를 풀 수 있는 힌트 2개.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기차 문제는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너희들이 맞출 수밖에 없도록 그 패턴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자, 기차 터널 문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나와. 또는 터널 말고 교량이 있어. 교량은 뭐냐면은 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강 위를 막 기차가 아주 크고 긴 강 위에 다리 같은 곳을 지나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게 교량이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기차 문제는 기차가 터널을 간다 아니면은 교량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 기차가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 모노레일 뭐 이런 유사한 게 나오겠지. 약간 길이가 주어지는 일정한 게 나올 거란 말이지. 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나는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시는 속분거 이렇게 외우고 있었거든. 근데 너희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 어떤 식으로 외워도 상관이 없어. 자, 시는 속분거인데 이 기차의 터널 문제는 여기 주로 이 거리가 주인공이 돼. 어떻게 하냐? 거리. 그러면 거리는 이렇게 볼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이것을 알면은 기차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짜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4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4초가 걸린다. 이때 기차의 길이는 우와 모르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기차의 터널 문제는 패턴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 이 문제는 항상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 그래야만이 터널을 통과해서 기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쫙 빠져나갈 때가 다 더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이 기차 터널 문제에서는 더해준다는 바로 속력과 시간의 곱이다. 이게 다야. 완전한 핵심. 기차의 터널 문제는 이거 알면은 못 풀 수가 없어. 못 풀고 싶어도 못 풀 수가 없어. 정말 그럴까? 수식을 틀려서 못 풀 수는 있지. 그건 못 푸는 건 아니라 틀린 거지.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기차의 터널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기차의 터널 문제는 또 항상 기차가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 이런 게 꼭 나와. 기차 문제는 항상 이 얘기를 기차 문제에 변형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 거야. 터널의 길이 보통은 몇 초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뭐 앞뒤 그냥 바꾸는 거야. 보자. 그럼 터널의 길이 800m 더하기 기차의 길이 알아 몰라? 모르거든. 기차의 길이가 문제야. 모르는 건 어떻게 는 시간 얼마나 걸렸어? 첫 번째 힌트에서 24초가 걸렸어. 속력이 뭐야? 모르지. 속력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X로 또 놓을 수 없으니까 Y로 넣는 거야. 그런데 항상 X와 Y 모르는 게 두 개 있을 때는 힌트를 몇 개 준다? 두 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경우가 있어. 길이가 이번엔 뭐니? 400m. 400m인 터널. 그리고 기차의 길이 또 더해야지. 이번에는 14초가 걸렸대. 14초. 그리고 속력 모르지? 속력은 Y로 놓는 거야. 이 두 개씩 풀면 되는 거야. 오, 이렇게 쭉 그냥 빼버릴까? 24에서 14 빼면 10y는 400, y는 40. 40이란 건 뭐냐? 속력이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니까 뭘 대입해보냐? 14, 여기다 14대 놓을까? 그래, 그럼 얼마야 여기? 14y는? 560. 560. x는 160. x는 160. 정답.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기차의 길이였어. 단위를 얘기해 줘야 돼. 기차의 길이는 따라서 160이에요 라고 하면은 안 되고 160m입니다 라고 하면은 정답. 끝. 다음 문제 풀어볼까? 좋아. 자, 두 번째 문제 풀 거야.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35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패턴 똑같아. 25초가 걸리고 길이가 62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34초. 자, 보자. 그럼 터널의 길이 350m. 기차의 길이 더해야지.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몰라. X는 완전히 건너는데 25초가 걸려. 시간이 25고 속력이 얼마로 가는지 모르니까 Y. 그 다음에 길이가 620m인 터널을 기차의 길이 몰라. 얼마나 걸려? 34초. 속력은 몰라. Y. 자,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빼볼까? 이렇게 빼면은 9Y는 270. 270. 따라서 Y는 30. 그렇네요.
Y30이라는 게 뭐야? 속력이라는 게 30m per second. 1초에 30m를 간다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기차의 길이잖아? 그러면 30 어디다 집어넣어 볼까? Y에다가 Y에다 놓죠. 어느 쪽 Y 넣을까? 위에 거 위에 거에 넣을까? 그러면 25 곱하기 30 얼마냐? 750. 750. 그러면 X는 400. X는 400. 정답은 따라서 400m. 400m 되겠습니다. 이게 다야. 너무 쉽지? 아직도 헷갈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거야. 세 번째 문제 갈게. 세 번째 문제. 속력이 일정한 열차가 이번에 열차랜다. 열은 쭉 열로 되어 있는 기차여서 똑같은 뜻이야. 150m의 길이의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와, 패턴 진짜 식상하다. 이제 이 식상한 패턴을 선생님들이 다르게 깰 수도 있어. 내 말을 듣고 일단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20초가 걸리고 1050m의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린다. 똑같지? 자, 길이 첫 번째 터널의 길이 150 더하기 기차의 길이 몰라. 이게 문제잖아. 그 다음에 20초가 걸려. 속력은 몰라. 두 번째씩 1050m 기차의 길이가 바뀌지 않겠지 갑자기. 그 다음에 50초가 걸려. 속력 몰라. 자, 이거 두 개를 풀면 돼. 이거 두 개 또 빼볼까? 이렇게 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얼마니? 30y는 x 없어지고 1050에서 150 빼면은 800이야? 900. 900. 이런 거 틀리면은 그냥 틀리는 거야. 따라서 y는 얼마야? Y는 30. y는 30. 여기다 집어넣을까? 600. 그럼 x는 450이겠네. 정답은 따라서 450m 되겠습니다.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열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시오. 길이는 450m고 속력은 30. 단위는 다 미터더라. 미터 퍼 몇 초 걸렸다라고 하니까 초야. 미터 퍼 세컨드 또는 초속 30m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곧 나온다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너무 쉬워서 진짜. 다음 문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1km인 철교를 완전히 건너는데 44초, 길이가 2k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84초. 야, 이번에 첫 번째는 약간의 이 변형을 줬어. 철교를 건너고, 두 번째는 터널을 철교가 뭐야? 아까 쌤이 말한 이런 강을 확 지난 이런 큰 다리 같은 거야. 이렇게 축축축축축축축축축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기차가 그냥 지나가. 축축 철교야. 그냥 터널이라고 똑같이 말하면은 약간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만 철교든 터널이든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1km를 걷는데, 자, 그러면 철교의 거리, 터널의 거리 똑같은데 1km인데 1km 몇 미터인지 아니? 1000m지. 1km 그냥 1을 써도 되는데 기차 문제는 대체적으로 미터를 변환해서 쓰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아주 편해. 그러니까 1km니까 1000이라고 쓸게. 여기에다가 기차의 길이 x는 44초가 걸렸어.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속력 모르지. y. 이번엔 2km래. 이건 2000 쓰면 되지 뭐. 플러스 또 x는 84초가 걸렸어. y. 선생님 1km면은 그냥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써도 돼. 나중에 정답을 단위를 그대로 킬로미터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딱 보면은 여기를 미터로 했을 때 풀기가 훨씬 편해. 그래서 한 거야. 이 두 가지 풀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빼볼까? 그럼 84에 44 빼니까 40 y. 이쪽은 x 없어지고 1000. 이거 얼마니 그러면? 40y는 1000이면 y는 얼마니? 우리 수강생들 대답해 주세요. 40y는 1000. y는 얼마야 그러면? Y는 250? 250이야? 25. 그럼 x는? 100. 100! 문제가 뭐였어? 이 기차의 길이와 속력, 거봐. 속력 문제 물어볼 때가 있다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확한 답을 써야 돼. 기차의 길이는 얼마? 100m. 100 쓰면은 맞아, 틀려. 틀린다. 틀리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 그래서 꼭 단위를 써줘야 돼. 100m고 속력은 그럼 얼마야? 속력은 아까 Y가 25 미터. 얼마 동안에 25m를 가는 거야? 여기에 단위 항상 초를 얘기하니까 1초에 그렇지. 그래서 1초에 25m 간다고 쓰면 좀 웃어 보이지. 그래서 이것을 초속 25m 또는 쌤이 아까 얘기했지 25 퍼
퍼가 아니라 미터 퍼 미터 per second. 있어 보인다. 이렇게 써도 돼. 중학교에서는 이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초속 25m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야. 단위를 항상 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자, 다음 문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2km의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5초, 1.5km 길이의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55초. 야, 이거 정말 너무 패턴이 똑같잖아. 약간 지루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야. 1.2km 그대로 써도 되는데 우리 미터로 고쳐보니까 1200 더하기 기차의 길이 모르지. X는 몇 초 걸렸어? 45초. 걸리고 속력 몰라. 와, 이 다 똑같니 어쩌면. 1.5km 1500 더하기 X는 몇 초 걸렸어? 50. 그렇지. 55초. 5초. 속력 몰라. 와, 이것도 풀면 돼. 300은 10i. 300은 10i? 네. 그럼 Y는 얼마야? y는 30. 30이야? 한 번에 그냥 나와버렸네. 자, 그러면 Y는 30이면 어디다 집어넣을까? 대입해준다. 어디다 놓을까? 위에 거, 아래 거? 거? 위에 거 넣어? 그래. 아무 데나 넣어도 돼. 그럼 X는 얼마니? 150. 150. 미터. 정답은? 150m. 예, 기차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단위를 써주세요. 150m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화물열차가 2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2초. 이제 그냥 바로 써버리자. 진짜. 200m 길이, 기차 길이, 몰라. 12초 걸려. 12초에다가 속력, 몰라. Y. 그 다음 두 번째 클루. 800m의 철교. 기차 길이, 몰라. 얼마나 걸려? 32초 시간. 그리고 속력, 몰라. 이거 구하면 돼. 자, 그러면 Y는 30. 문제가 뭐였어? 속력? 속력이면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속력은 그럼 30이니까 30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초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컨드. 그래서 초속 30m라고 하면 되겠다. 기차의 길이는 Y값 있으니까 X 구하면 되겠지. 그냥 풀어볼까? 어디 보자. 160m 되겠네. 326, 236, 133, 3 기차의 길이는 160m.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이 마지막 문제는 기차 터널과 관련되어서 말이지 제일 어려운 문제야.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자고. 자, 지금 바로 보자. 짜잔! 길이가 240m인 A 기차가 어느 터널을, 자, 딱 보면 기차 터널 나왔지. 이거 기차 터널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는 몇 초가 걸렸다. 보통 이렇게 나오지.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보통 안 나오지. 이제 우리가 하도 풀어서 이게 다 패턴을 읽혔어. 우리가 읽어버렸어. 자, 보자. 와, 그런데 이거는 문제를 잘 보면 터널의 길이를 구하래. 지금까지 우리 기차의 길이 구하는 거였잖아. 머리 많이 쓰셨어요. 문제 내시는 분. 자, 보자. 그럼 터널의 길이를 구하라. 터널의 길이 몰라. X. 이번엔 기차의 길이를 주어졌어. 길이가 이 터널. 와, 기차 길다. KTX인가 보다. 는 어느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어. 20초가 걸렸고 속력은 모르지. 몰라. 첫 번째식 완성. 두 번째식 보자. 두 번째식 터널의 길이. 터널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터널은 똑같아. 이번에는 기차가 이번엔 120m래요. 그 다음에 몇 초 걸렸어? 7초가 걸렸고. 그렇습니까? 속력을 안 가르쳐 줬어. 그런데 첫 번째의 Y 속력이 아니야. 하하하하. A 기차의 2배의 속력이래. 이 속력의 2배래. 그럼 뭐냐? 7 곱하기 2y를 해가지고 14y. 그치? 여기에 속력이 Y인데 여기에 속력이 2배야. 그러면은 뭐해? 2를 곱해준다. 우와, 진짜 이거 어렵냐? 이게 여기에 핵심 문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첫 번째의 속력보다 두 번째 기차의 속력이 3배가 빠르대. 그러면 여기 뭐 해주면 되냐? 곱하기 3y. 3y 해주면 되잖아. 그지? 와, 그런데 첫 번째 기차는 KTX였어. 두 번째 기차는 속력이 첫 번째 기차의 속력의 3분의 1밖에 안 된대. 그러면 여기에 속력 뭐 해주면 돼? 3분의 1y. 3분의 1y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 기차의 속력보다
두 번째 기차의 속력이 100배가 빠르대. 그럼 뭐 해줘? 곱하기 100과 이게 기차의 터널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라고 보면 되는 거야. 7 곱하기 2 곱하기 y 하면 되는 거야. y의 속력의 2배니까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 풀면 되는 거야. x는 그럼 얼마야? 160. 자, 정답은 160m. 길이는 160m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었어. 어쩜 좋니? 이제 기차의 터널 문제 완전 다 풀 수 있지 않겠니? 오늘 여러분들 기차의 속력 문제와 관련되어서 수고들 너무 많이 했고,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라는 거야. 마지막 정리해 보겠어.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는 뭐 시간 보통 몇 초 걸렸다라고 해서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속력은 잘 모르니까 y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는 첫 번째 y 속력, 두 번째 y가 그 속력의 2배 이런 식으로 해서 2y를 풀었던 게 기억이 나지. 터널은 교량이나 다른 말로 할 수도 있고 기차는 열차로도 바꿀 수 있어. 다 하지만 똑같다라는 거야.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만나. 빠이.